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단넷노트란 이름으로 에이스.NET 코어 1.0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완성된 결과물, 즉 홈페이지 꾸미기, 즉 이제 홈페이지 또는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까지 다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인덱스 페이지까지 꾸몄을 때 나타나는 모양을 한번 실행시켜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그냥 제가 ASP.NET Core 1.0 기초 과정을 공부하고 났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본 이제 메인 페이지 꾸미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에서 제가 이제 데모 사이트는 worldwideweb.net 노트란 이름의 사이트를 이제 데모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열고요. netnote.com 딱 열어보니까 간단하게 샘플로 ASP.NET Core 1.0 데모 사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간단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꾸며볼 만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모아봤고요. 그래서 ASP.NET Core 1.0 데모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ASP.NET Core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사용이 돼서 메인 페이지를 한번 꾸며 보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게시판하고 연동을 하는 거고요. 게시판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쓴다면 메인 페이지 갔을 때 메인 페이지 상단에는 여기 부분은 기본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냥 ASP.NET으로 만든 기본 템플릿에 들어있는 기능에다가 이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자, 요만큼은 기본 템플릿에 있는 기능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제가 게시판에서 이제 뽑아 오는데 여기 부분을 여러 가지 단계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뷰 이제 여기 부분은 뭐 한 5개 정도 게시판에서 한 5개 정도를 가르쳐 와요. 근데 현재는 한 2개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게시판에서 카테고리 컬럼이 뭐 노티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출력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만드는데 한 번은 뷰 컴포넌트로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즉 ASP.NET 코어의 기술 중에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공지사항 또 한 5개 출력해보고 자유 게시판 글도 한 5개 출력해보고 이런 거를 뷰 컴포넌트로도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요 태그 헬퍼로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태그 헬퍼로도 만들고 태그 헬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공지사항 5개, 자유 게시판 5개, 뷰 컴포넌트로 5개, 5개. 또는 그냥 MVC 뷰 페이지, MVC 파셜 뷰를 사용해서 CSHTML 페이지에다가 언더스코어 저쪽 만들어 놓고 이렇게 최근 글 리스트라든가 최근 글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최근 글 뭐 5개, 최근 댓글 뭐 5개를 읽어오는 거를 그냥 MVC 파셜 뷰를 통해서도 한번 해볼 거고요. 역시 최근 글 리스트를 뷰 컴포넌트라든가 또는 태그 헬퍼를 사용해서 또 읽어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글 리스트라든가 뭐 최근 글 리스트라든가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한 번은 웹 API하고 jQuery를 사용해서도 한번 읽어보는 거고, 즉 웹 API하고 jQuery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개념으로 사용해서 여기 부분은 제가 여기하고 여기는 좀 틀리죠. 예, 여기는 어차피 jQuery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momon.js라는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요런 그 이제 그냥 또 다른 효과도 한번 줘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이제 웹 API가 사용된 부분이고요. 웹 API하고 이제 앞에 2개는 jQuery를 사용해서 뭐 이제 최근 글 5개를 읽어오는 걸로 한번 해봤고요. 댓글 또는 글을. 자, 여기 부분은 똑같은 내용인데 AngularJS를 사용해서 웹 API는 똑같아요. 얘네 2개 웹 API는 똑같은데 클라이언트 측은 이제 얘는 jQuery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해 본 거고 얘는 Angular를 사용해서 한번 AngularJS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본 겁니다. 뭐 내용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꾸미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 이런 거 많이 표현하잖아요. 공지사항 몇 개, 자유 게시판 몇 개, Q&A 몇 개, 자료실 몇 개.
이런 거를 읽어오는데 그 읽어오는 그 메인 데이터는 게시판에 올라가는 글을 가지고 읽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읽어올 때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메인 페이지에 요약해서 출력하는 건데 뭐 단순하게 하나의 방법만 사용해도 되지만 배워봤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뷰 컴포넌트 사용해보고 태그 헬퍼도 사용해보는 거고 MVC에 그냥 공유 뷰 페이지 파셜 뷰로 또 사용해보는 거고 또는 똑같은 내용을 어떤 이제 뷰 컴포넌트라든가 웹 API, jQuery, 웹 API, Angular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 방법으로 이제 메인 페이지에 요약 화면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jQuery만 사용하고 싶다면 jQuery 방법을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시고 요 방법대로 많이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뷰 컴포넌트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뷰 컴포넌트, 태그 헬퍼, 파셜 뷰 또는 jQuery 또는 앵귤러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올라온 사진도 역시 데이터 이제 게시판에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최근 올라온 사진도 게시판에서 읽어오는데 제가 3개 정도씩만 출력을 했구나. 탑 3까지만 뭐 탑 5까지가 아니라 이제 최근 올라온 사진 같은 경우도 한 4개 정도를 메인에 출력을 하는데요. 여기 픽 사이즈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썸네일 컴포넌트가 이제 그 ASP.NET Core 1.0은 현재 강의하는 시점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썸네일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소스, 오픈 소스는 있긴 한데요. 기본 이제 ASP.NET Core의 이제 기본 기능으로는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부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이미지를 그냥 강제로 축소시키고요. 500KB 이상 넘어가는 거는 그냥 바로 이제 메인 페이지 출력하지 않고 그냥 빅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대체 이미지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진 같은 거 올라오면 게시판에 여기 게시판에 사진 이제 이미지 파일 업로드하면 그냥 최근 올라온 사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각각의 뭐 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현재 사이트에 사용된 기술 리스트는 뭐 이런 리스트라든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걸로 또는 역시 뷰 컴포넌트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ASP.NET Core, Bootstrap, C# 대퍼, 뭐 Azure, jQuery, Angular 이렇게 만들어서 메인 페이지를 꾸민 거고요. 이 메인 페이지 관련해서는 메인 페이지는 딱 뭐예요? 그냥 경로가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가 현재 메인 페이지잖아요. 근데 이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사용되는 부분 페이지들, 뷰 컴포넌트, 태그 헬퍼, 파셜 뷰 등등은 따로 만들어 놓고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 여기 이제 jQuery하고 앵귤러 부분도 그냥 파셜 뷰로 따로 뽑아냈어요. 따로 CSHTML 페이지에다가 jQuery 사용하고 앵귤러 사용하는 걸로 뽑아냈다는 거죠. 최근 올라온 사진도 뭐 뷰 컴포넌트처럼 이제 따로 이만큼만 따로 만들었고 이제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이제 출력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얘도 따로 만들었고 include 얘도 따로 만들어 놓고 포함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따로 만들어 놓고 포함을 시켰어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이제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꾸며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된 그 하나의 사이트로 물론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컨텐츠는 계속해서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뭐 이제 하나의 기능들을 완성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었고 얘를 채워나가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걸로 해서 일단은 그거의 첫 번째 단계 해서 단넷노트의 완성된 모양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기본은 제가 소스에는 어드민을 기본 사용자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출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어드민이 최고 관리자는 아닙니다. 물론 기본 소스에는 여기 이제 최고 관리자로 해서 대시보드가 출력이 되는데요. 쟤는 이제 단넷노트라는 이름의 이제 현재 웹사이트 소스가 애저의 웹 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웹 앱에서 제가 관리자 권한에서 관리자 권한을 따로 사이트 어드민으로 소스돼 있죠. 그거를 따로 제가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뭐 레드 플러스라는 단어로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레드 플러스라는 단어로 이제 최고 관리자를 재정의한 최고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출력이 되고요. 대시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접속을 하냐면 어드민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로 접속을 합니다. 근데 어드민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는 일반 사용자가 들어오면 튕겨 나갑니다. 잠깐만요. 일반 사용자, 만약에 뭐 일반 사용자다.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요. 만약에 일반 사용자로 일반 사용자가 없구나. 뭐 예를 들면 하나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어드민으로 해도 되는데, 자,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고 일반 사용자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용자로 로그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하고 나서 제가 강제로 그냥 어드민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튕겨 나온다라는 거죠. 어디로 튕겨 나오냐면 유저의 포비든 페이지로 튕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룰입니다. 그래서 접근간 이제 로그인을 했지만 현재 로그인은 했지만 권한이 없어서 튕겨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로그아웃 하고요. 제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 권한인 어드민 말고 예를 들면 레드플러스에 대해서 레드플러스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시보드를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어드민의 인덱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민의 인덱스. 그래서 어드민의 인덱스 페이지는 관리자 페이지인데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거는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나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겠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많이 내드리는 거죠. 이제 각각의 게시판을 관리해주는 어떤 페이지들, 사용자를 관리해주는 페이지들, 뭐 어떤 어떤 기능들을 관리해주는 페이지들, 아니면 뭐 어떤 통계를 내주는 페이지 등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 현재 단넷노트 사이트는 이제 사용자 모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그 사용자 모드 이외에 어떤 대시보드, 관리자 모드에 대한 거는 사용자 모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 뭐 이런 관리자 페이지 만들 때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UI를 꾸미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부트스트랩의 뭐 SB 어드민 2와 같은 어떠한 부트스트랩의 이제 관리자 템플릿, 대시보드 템플릿을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대시보드 부분, 관리자 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숙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해서 지금까지 배운 ASP.NET 코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응용해서 만들기로 이제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로 접속하게 되면요, 게시판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리자로 접속하지 않고 이제 게시판에 일단은 익명 게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이제 글을 쓸 수 있겠고요.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 소스에는 어드민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 정보를 변경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저에 대한 내용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판을 제외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애저 웹앱의 관리 페이지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가서 앱 설정에 가서 키값에다가 제가 소스에는 단넷노트 세팅 섹션에 사이트 어드민이라는 곳에다가 기본값은 어드민으로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단넷노트 세팅 __ 사이트 어드민에다가 제가 뭐 레드 플러스 요걸로 값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 사이트의 최고 관리자는 레드 플러스라는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애저 포털에 가서 여기 값을 뭐 이제 ABCD로 바꿨다. 그럼 그 순간에 이제 다시 저의 이제 최고 관리자, 요 대시보드 링크를 볼 수 있고 대시보드로 접속해 줄 수 있는 어드민 컨트롤러로 접속해 줄 수 있는 사용자는 여기에 지정된 뭐 ABCD로 해놨다. 그럼 ABCD 사용자로만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단넷노트 소스 만들 때 요거 로그인할 때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관리자니까 요거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게 해도 할 수 있긴 했는데요. 그냥 이제 대소문자를 구별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레드 플러스 로그인은 돼요. 소문자로 했습니다. 소문자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돼요. 그런데 대시보드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보? 다시요.
근데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소문자 이제 아이디도 대소문자 구분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대시보드 링크가 뜨네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넣어놨냐면 요거 관리자 정보를 즉 그 제 소스에서는 단넷노트 이제 그 소스에서는 세팅스 폴더 안에 있는 단넷노트 settings.json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놨고요. 이제 에저에서는 이렇게 단넷노트 settings __ 사이트 어드민에다가 여기다가 레드 플러스를 제가 대소문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분을 짓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원래 이제 로그인할 때 아이디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패스워드만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그렇지만 관리자 권한은 아이디도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해놨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 그냥 주의를 해 놓으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는 아이디 최고 관리자도 대소문자로 구분한다. 아이디는 뭐 나머지는 로그인하는 것만 따졌을 때 상관없는데요. 요거 부분만 한번 그냥 저렇게 해놨구나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로 가서 어떤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 관리자 페이지, 커뮤니티 캠프 관리자 페이지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캠프에 뭐 이제 뭐 참여자가 한 명씩 있다 하면 뭐 관리자 대시보드에 커뮤니티 캠프 관리자 페이지 갔을 때는 이렇게 두 명인데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관리자 페이지 대시보드라는 거죠. 근데 대시보드는 어쨌든 그냥 뭐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리고 시간 나실 때 응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 페이지 뭐 게시판에 한번 글을 써볼까요? 그래서 글을 써보고 이제 글쓰기 버튼 눌러서 예를 들면 뭐 그냥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 사용자 모드는 눈에 보여지는 부분, 관리자 모드는 관리자가 사용하는 부분,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력, 출력, 그 다음에 상세 보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관리자로 접속이 됐기 때문에 공지를 올리기라는 이름의 버튼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로그아웃을 하고요. 일반 사용자로 게시판에 가서 사용자 모드하고 관리자 모드로 가게 되면 없어요. 공지로 올리기라는 이름의 버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해도 마찬가지겠고요. 제가 유저의 일반 사용자, 뭐 유저란 이름의 유저로 로그인하고 나서 게시판에 어떤 상세 보기 가서 딱 보면 없어요. 당연히 안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 관리자로 제가 지정해 놓은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하게 되면 대소문자 구분해서 로그인해서 게시판에 뭐 이제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공지로 올리기라는 이름의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것처럼 얘네들은 이미 공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되지 않는 거고요. 뭐 내리는 기능을 제가 안 넣어놨습니다. 예,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캐싱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싱을 제가 10분인가 적용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를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로 얘를 클릭해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지를 올렸어요. 이제 안 뜨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게시물은 내부적으로 카테고리 필드가 뭐로 되어 있냐면 프리, 이제 자유 게시판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노티스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로 가보면 바로 안 뜨네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개만 아마 출력할 건데 제가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가 이제 노티스에 뜰 거예요. 언제? 10분 뒤에. 10분 동안에는 제가 캐싱을 걸어놔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번 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이제 거의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번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캐시라는 이름의 태그 헬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딱 한 번만 읽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 요만큼. 요것도 뭐 어떤 이제 태그 헬퍼라든가 뷰 컴포넌트로 따로 이제 뽑아놔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뷰 페이지에다 직접
뷰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읽어오는 거 코드도 한번 구현을 해 봤고요. 자, 이렇게. 그럼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가 뭐 10분이 지나면 위로 올라와서 하나 뜨겠죠. 이제 지정된 시간 동안에 10분 내에 뜨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 기능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공지로 올리기라는 이름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미 공지로 올라가 있는 기능들은 이제 요거 말고 1번 글인가요? 1번 글 같은 경우는 이미 공지로 올라가 있는 기능은 이제 요거 버튼이 이제 사라져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글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리스트는 떠요. 뜨고 나서 얘를 삭제하고 바로 삭제해도 바로 리스트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이제 캐싱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글을 하나 올렸으니까 공지사항에 이렇게 하나 올라오네요. 요거는 이제 여기 부분 캐싱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가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최근 글 리스트에다가 역시 뜨고 제가 3개씩만 출력했군요. 3개씩만 이렇게 3개씩만 출력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가서 뭐 사용자 모드하고 관리자 모드에 대해서 의견 남기기 이렇게 이제 한번 썼고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이제 뭐 댓글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메인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댓글이 하나 바뀌어지겠죠.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 게시판에 있는 내용하고 댓글에 대한 내용 또는 책을 링크 리스트를 이렇게 뭐 여러 개로 그냥 jQuery도 한번 출력해 본 거고 앵귤러로도 출력이 돼 본 거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네들 웹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글 리스트, 최근 댓글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F12번 한번 돌려볼까요? F12번 눌러서 네트워크 탭 열고 자, 뭐 이제 전체 어디죠? 다시요.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쭉 내려오면서 웹 API가 호출이 되는데 어디 있어요? API 슬래시 여기 있네요. 예. 노트 서비스라는 이름의 웹 API는 게시판 최근 글 리스트 뭐 5개인가 이제 3개인가. 예. 그다음 노트 코멘트 서비스는 댓글에 대한 거. 그래서 노트 서비스 선택하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참고적으로 이제 요거는 뷰 모델을 따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치 그냥 전체 데이터가 날라와요.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뭐 패스워드 같은 거 날라오면 안 되겠죠. 다 널 값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냥 타이틀인데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넘겨줄 때 이제 노트란 이름의 이제 모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 전용. 그러니까 이제 전용으로 이제 필요한 정보만 뭐뭐 정보 필요해요. 아이디, 타이틀,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데이트, 코멘트 카운트 뭐 요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만 넘기면 되는데요. 뭐 어쨌든 그냥 이거는 그냥 뷰 모델에다가 필요한 정보만 채워서 나머지는 그냥 널 값으로 기본 값으로 이제 값을 넘겨주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 코멘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노트 코멘트 서비스도 제이슨 데이터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한번 처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웹 API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얘네들은 그냥 직접 리파지터리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들인 뷰 컴포넌트, 태그 헬퍼, 파셜 뷰, jQuery, 앵귤러 이렇게 한 5가지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자, 게시판에 한번 가볼까요? 아직도 여기 이제 올라왔네. 이제 제 2개만 아마 노티스 부분에 2개 또는 3개 했는데 2개만 테이크 2 해가지고 2개만 출력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뭐 이제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위에 핀 고정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 읽어오는 건 역시 또 다시 10분 동안에 이제 10분 동안에 변경이 돼도 바뀌지 않겠죠. 예를 들면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새로 고침하면 10분 동안 안 바뀐다라는 것을 잠깐 이제
의미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조회수는 11개네요. 그럼 여기 조회수도 11개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조회수가 12개로 올라가겠죠. 12개로 올라갔죠. 리스트 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하면 12개로 출력이 되겠죠. 12개로 출력이 되는데 똑같은 글인데 11개로 출력이 돼요. 맞죠? 그러면 요거는 어쨌든 언제 동안에 여기는 앞으로 10분 동안에는 요 조회수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한번 이제 읽어왔던 정보가 메모리에 담겨져 있다가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바로바로 쏴주는 거니까. 이걸 한 번 해서 조회수를 한 번 더 증가시키고 리스트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13개인데 조회수는 그대로. 뭐 일반적으로 공지로 올리는 거는 조회수 같은 거를 보여줄 필요 없다라면 요거는 이제 생략해도 상관은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는 입력, 출력, 상세, 수정, 삭제, 검색, 답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공지로 올리는 핀이라고 하죠. 고정시키는 기능, 공지글로 올려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웹캠프는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 만들었었던 거, 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클릭했을 때 여기 안에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에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밑에는 이제 앵귤러를 사용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캠프라는 이름의 앱도 어떤 이제 등록하고 이제 출력하고 또는 삭제하고 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정보 페이지는 뭐 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사이트를 보여주고요. placeimage.com이 왜 잘 안 뜨죠? 네, 이런 식으로 기본 이제 그 무료 이미지 제공 사이트들인데요. 뭐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라든가 예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제들을 리스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시보드 이제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 사용자 정보 페이지,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구현해야 될 게 앞으로도 많죠. 어떤 이제 회원에 대한 뭐 탈퇴 기능, 회원 정보 수정, 회원도 지금 우리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받았잖아요. 뭐 이름, 이메일, 뭐 어드레스 등등등 받는 거는 뭐 필드를 더 추가해서 받아내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ASP.NET Core 1.0, ASP.NET Core라는 이름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단넷노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 도메인까지도 단넷노트.com이라는 도메인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각각의 기능들 뭐 이제 얘네들 클릭해 보면 요 글로 가겠죠. 얘를 클릭하면 요 이미지에 해당되는 글로 가서 보여주겠고요. 이렇게. 자, 이러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고 게시판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이제 각각의 부분 기능들을 하나 만들고요. 뭐 웹캠프를 먼저 만들었을 거 이제 회원 가입도 만들었고 웹캠프라는 이름의 페이지, 컨트롤러, 커뮤니티 캠프, 게시판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메인 페이지 꾸미기, 즉 홈페이지 꾸미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인 페이지에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어떤 모듈들 또는 새롭게 만드는 각각의 부분 기능들을 가져다가 한 곳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메인 페이지인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 꾸미기 관련해서 이제 소스를 잠깐 살펴보면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사용되는 index.cshtml 페이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능들을 한 대여섯 개의 기능들이 포함돼서 사용이 될 거라는 거죠. 잠깐 홈 컨트롤러에 한번 들어보면요. 홈 슬래시 인덱스 액션 메서드. 그래서 이제 홈 컨트롤러에는 이제 홈, 인덱스, 어바웃, 컨택트 세 개 페이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넷노트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으로 만들어진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홈, 어바웃, 컨택트 페이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꾸민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페이지를 꾸미는 거고요.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꾸미는 거고요. 뭐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는 뭐 이제 get new photo 최근 뭐 사진, 공지사항 글, 뭐 자유 게시판 글 또는 이제 자료실 글이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이 두 가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Q&A 글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컬럼에 노트스 테이블의 카테고리 컬럼에 노티스 기본은 모든 그냥 처음에 글 쓰게 되면 게시판에 글 쓰게 되면 프리로 해놨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지 글로 올리기 했을 때 노티스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노티스로만 돼 있는 게 공지사항 쪽에 요약해서 서머리 이제 요약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단넷노트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멀티형 게시판을 흉내낸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멀티형 게시판, 다중 게시판이라고 불리는 솔루션 기반의 게시판으로 확장해 나가려면 더 많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최근 글 리스트도 한번 뷰 데이터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전송하게 했습니다. about과 contact하고 에러 페이지는 기본 값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송을 하면 인덱스 뷰 페이지에서 와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카루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기능들을 하나씩 원하는 위치에다가 공지사항을 출력하는 것을 뷰 컴포넌트로 컴포넌트다 인보크 에이싱크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로 한번 출력해 본 거고, 여기는 매개 변수를 노티스란 이름의 매개 변수, 프리란 이름의 매개 변수를 전송을 한번 해본 거고요. 태그 헬퍼를 사용해 본 거는 이렇게 DNN main summary라는 이름의 이제 없는 태그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DNN main summary라는 이름의 태그 헬퍼에다가 카테고리 속성에다 노티스 넘겨주면 얘는 뭐가 공지사항 글 5개, 3개 뭐 이렇게, 또는 얘는 카테고리에다가 프리 넘겨주면 몇 개, 뭐 자유 게시판 글 몇 개, 뭐 데이터 넘겨주면 자료실 글 몇 개, 뭐 포토를 넘겨주면 뭐 사진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게시판에서 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이제 태그 헬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이렇게 메인 서머리라 이제 DNN 메인 서머리라는 이름의 태그 헬퍼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또는 이런 거를 그냥 파셜 뷰 뷰스 컴포넌트의 언더스코 메인 서머리라는 이름의 파셜 뷰로 만들고 이제 최근 글 몇 개, 최근 댓글 몇 개를 넘겨주면 얘가 알아서 메인 서머리가 알아서 5개, 뭐 3개 이렇게 뭐 이제 필요한 것을 리스트로 이제 출력시켜주는 기능을 한번 해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뷰 컴포넌트도 What's New에서 최근 글 리스트를 뷰 컴포넌트로 사용해 보는 거고, 뭐 이제 최근 댓글 리스트도 뷰 컴포넌트로 따로 만들어 놓고 출력을 하는 거고요. 최근 글 리스트, 그리고 이제 최근 글 리스트를 여기서 jQuery의 get JSON 메서드를 사용해서 jQuery를 사용해서 또 출력해 보는 거고, 여기 페이지에서 AngularJS의 모듈과 컨트롤을 만들어서 출력을 시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사진 글은 이제 뉴포트라는 이름의 파셜 뷰에서 부분 뷰에서 사용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테크 리스트하고 사이트 리스트는 사용한 기술 리스트하고 추천 사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따로 역시 뷰 컴포넌트로 따로 만들어 놓고 출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각각의 부분 기능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홈페이지 홈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인덱스 뷰 페이지에서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뷰 컴포넌트, 태그 헬퍼, 이제 부분 뷰, 즉 파셜 뷰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출력을 시켜주는 코드를 구현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메인 페이지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러 개가 사용이 된 거죠. 이제 뷰 컴포넌트 호출, 태그 헬퍼 호출, 뭐 이제 파셜 뷰 호출, 뭐 이제 jQuery, 뭐 앵귤러 사용하는 거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메인 페이지에다가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모양을 꾸며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꾸미기란 이름의 주제로, 메인 페이지 만들기란 이름의 주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단넷노트란 이름의 웹 앱에 웹 프로젝트의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홈 컨트롤러 인덱스 액션 메서드가 이렇게 구현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런 얘네들 각각의 기능들을 또 역시 구현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What's New는 컨트롤 콤마 찍어서 What's New 뷰 컴포넌트 잠깐 가보면 이렇게 이제 What's New라는 이름의 뷰 컴포넌트를 따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얘가 인클루드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요, 그 단넷노트 웹 프로젝트의 메인 페이지, 즉 홈페이지 꾸미기에 대한 미리 보기. 홈페이지를 만약에 꾸미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라는 것을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이번 과정을 준비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ASP.NET 코어를 공부를 했다면 MVC의 기본적인 기능, 뭐 파셜 뷰, 즉 부분 뷰, 뭐 이제 태그 헬퍼, 뷰 컴포넌트 등을 사용해서 각각의 어떤 부분 기능을 사용하고 MVC 뷰 페이지, 홈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인덱스, 뷰 페이지 이렇게 모아서 요약해서 출력해주는 기능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뭐 기능 다리는 이제 구현하는 거죠. 메인 페이지 꾸미고, 즉 홈페이지 꾸미고, 뭐 게시판 만들고, 어떤 기능 만들고, 어떤 기능 만들고, 어떤 페이지 구현하고, 어떤 페이지 구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역, 뭐 무궁무진한 영역이죠. 대시보드를 여러분들이 꾸며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과제로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꾸미기 미리 보기 과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